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산과 염기의 반응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는 교과서 페이지 16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어저께 중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중화 반응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새로운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역시 얘도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산과 수산화칼륨의 중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다. 자, 질산은 물 속에 녹아서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게 되고 수산화칼륨은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여 물 분자를 만들어냈네요. 자, 그래서 위 반응의 알짜, 진짜 반응에 참여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 플러스 수소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 분자를 만들어낸다. 자, 그런데 이 반응식을 보니까 질산이온과 칼륨이온은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과 구경꾼 이온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물속에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물을 증발시키게 된다면 KNO3 질산 칼륨이라고 하는 고체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긴 염인 것입니다. 자, 중화 반응을 하면 물과 염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중화 반응을 그 앞에 완전 우리 초반에 1단원에서 배웠던 뭐 몰농도 몰 계산, 양적 관계랑 연계지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이 문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20문항 중 거의 뭐 19번 또는 18번의 단골 문제로 등장하는 그런 파트인데 자,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는 나중에 선생님이 돌아와서 좀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항상 1대1로 반응한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한국어로 풀어 쓴 거예요. 즉, 반응하는 수소이온의 양, 그러니까 또는 반응하는 수소이온의 몰수와 또 반응하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항상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 개념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준다면, 자, 우리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이제 달걀을 사고 싶어요. 선생님 좀 그림을 달걀인지 물방울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이제 달걀을 사고 싶은데, 이제 마트에서 달걀을 한 알씩만 팔지는 않죠. 뭐 물론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달걀을 소량씩 팔기도 하지만 달걀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달걀을 한 알만 판매하지 않고 달걀을 30개로 세트로 묶어서 달걀 한 판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좀 작은 이런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세기가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세트로 30개를 묶어서 한 판이다. 그래서 우리 계란 살 때 한 판, 두 판, 세 판 이렇게 판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도 입자와 입자 사이의 반응인데 이 입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수 세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입자 좀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이거 맨날 세기 귀찮으니까 입자 1몰이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30개가 한 판이든
화학에서 입자 6.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1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몰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근데 뭐 질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몇 개 있니? 결국에는 이 몰이 몇 개 있니? 개수를 세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H 플러스의 개수랑 반응에 또 하는 OH 마이너스 개수가 1대1로 같다. 그래서 반응하는 개수가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 1몰과 수산화이온 1몰이 반응하여 물 1몰을 생성합니다. 즉,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합니다. 염산 1몰과 수산화 나트륨 1몰은 각각 물에 녹아 수소이온 1몰과 수산화이온 1몰을 내놓습니다. 따라서 1몰의 염산은 수산화 나트륨 1몰과 반응하여 완전히 중화됩니다. 염산과 달리 황산 1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 2몰을 내놓고 수산화 나트륨 1몰은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 1몰을 내놓습니다. 따라서 1몰의 황산은 수산화 나트륨 2몰과 반응하여 완전히 중화됩니다. 이 관계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앞에 있는 짤막한 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근데 영상을 한 번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그림에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또 중화 반응 시키고 있네요. 자, 우리 이 그림에서는 H 플러스는 1개, Cl 마이너스는 1개밖에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자가 하나하나만 들어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자,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림상으로는 입자가 한 개밖에 없지만 입자가 한 개가 아니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Cl-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H 플러스는 1몰, Cl-도 1몰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HCl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Cl-를 1몰을 녹였다면 역시 H 플러스도 1몰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H 플러스가 1몰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NaOH 수산화 나트륨도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은 되겠죠. NaOH 1몰을 녹였다면은 그 용액 속에는 OH 마이너스가 1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용액을 하나의 용기에다가 합치게 되면은 지들끼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하여 물 1몰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중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된다는 것은 반응하고 남아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없이 딱 1대1로 반응하여 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나타내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HCl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양은 NaOH가 내놓는 OH- 양과 같아야 중화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H 플러스가 몇 몰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몇 몰 농도인지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은 자, 옆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몇 몰 녹아있니? 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질의 양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몇 몰인지 몰라. 자, 그럴 때는 몰농도.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니까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이 용액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 자, 이제 분모에 있는 부피와 이제
HCl 부피. 자, 이게 서로 이제 약분이 되면서 몰수만 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HCl 산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그 산이 내놓는 H 플러스의 양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시된 염기의 몰농도에다가 이 염기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은, 다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부피가 약분이 돼서 결국 염기가 내놓는 OH-의 몰수 몇 몰이냐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1대1로 반응한다, 같은 양만큼 반응한다, 이 식을 이렇게 몰농도와 부피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 168쪽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0.1 몰농도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몇 ml, 부피가 얼마가 필요한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단계적으로 보면은 0.1 몰농도라는 거는 1리터의 수용액 속에 HCl이 0.1몰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이온화하니까 HCl이 0.1몰 녹았다면 H 플러스도 0.1몰 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1리터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100ml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0.1몰 per 리터. 그러니까 1리터에 0.1몰만큼 녹아있는 수용액이 우리는 100ml밖에 없으니까, 자, 100ml는 0.1리터가 되니까 0.1몰 per 리터에 곱하기 0.1을 해줘야 실제로는 0.01몰이 녹아있다는 게 되겠죠? 자, 이만큼의 H 플러스랑 완전히 중화 반응을 하려면 OH-의 양도 0.01몰 필요하겠죠. 자, 근데 나는 어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쓸 거냐? 0.1몰 농도짜리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0.1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우리가 모르니까 구해야 되니까 부피를 우리 미지수 X로 한번 해볼게요. X리터. 자, 그러면 따라서 자, 이 관계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X는 0.01몰을 0.1몰 농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0.1리터. 자, 0.1리터는 즉 100ml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좀 풀이를 약간 길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이 공식에 넣어도 좋아요.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산의 몰농도 0.1몰, 산의 부피 100ml 나와 있으니까 염기의 농도 0.1몰 농도를 알면은 염기의 부피도 자동으로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예시와 이 예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황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황산 1몰을 녹였어요. 자, 그런데 황산은 EH 플러스 SO4 마이너스, 그러니까 황산 1몰당 수소 이온을 2몰씩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황산을 1몰밖에 안 녹였지만 실제로 나오는 수소 이온은 2몰씩 2배로 불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1몰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자, 우리 아까 전에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1대1로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가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몰농도는 지금 똑같다 하더라도 수소 이온이 2개씩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그만큼 OH-의 양도 2배로 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즉 황산 1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NaOH는 2배인 2몰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한번 반영해서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황산이 내놓는 H 플러스의 양과 수산화 나트륨이 내놓는 OH 마이너스의 양이 서로 같아야 완전히 중화가 일어나는데 황산 같은 경우에는 황산 1몰당 수소 이온을 2개씩 2몰씩 내놓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숫자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1몰당 수소 이온이 2배씩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 곱하기 황산의 몰농도 곱하기 황산의 부피는 자, NaOH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산화 이온 1몰당 수산화 이온이 1몰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1 곱하기 수산화 나트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반응할 때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이 서로 같아야 완전히 중화가 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산 같은 경우에는 산 1몰당 실제로 내놓는 H 플러스의 양이 1몰이 아니라 더 많이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과서 이번에는 169쪽을 잠깐 보고 올까요? 자, 169쪽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네요. 가수라고 있는데 가수는 산 1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몰수라고 합니다. 또는 염기 1몰이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산의 가수 해서 1가산, 2가산, 3가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가산 대표적으로 HCl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고 아세트산 이온, 아세트산은 CH3COO- 아세트산 음이온과 H 플러스 수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가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 이온화를 할 때 지금 1몰당 수소이온을 2개씩, 그러니까 2몰씩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 이온화하게 되면은 H 플러스를 2개 내놓으니까 EH 플러스 SO4 E-. 자, 지금 여기 탄산수소 같은 경우에는 EH 플러스 CO3 E-.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몰당 실제로 내놓는 수소 이온의 양이 2몰씩이다. 자, 그 다음 삼가산도 있습니다. 삼가산은 말 그대로 물에 녹았을 때 이번에는 수소 이온을 3몰 내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나타낼 때는 산이 내놓는 실제로 내놓는 H 플러스의 양은 앞에다가 가수를 곱해서 이게 1가산이냐 2가산이냐 3가산이냐를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산이 1가산, 2가산, 3가산이 있다면 반대로 염기도 1가 염기, 2가 염기, 3가 염기가 있습니다. NaOH, KOH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서 이렇게 자, NaOH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KOH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염기 1몰당 수산화 이온을 1몰씩 내놓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CaOH2.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aE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 자, 옆에 있는 BaOH2는 BA 플러스 EOH 마이너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염기 1몰당 수산화 나트륨 2몰씩, 수산화 이온을 2몰씩 내놓는 이가 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AlOH3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을 3개씩 내놓는 3가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산의 가수 1가냐, 2가냐, 3가냐를 반영하듯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염기냐에 따라서 이제 염기 1몰당 내놓는 염기의 실제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수산화 이온의 양을 반영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염기의 가수를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된 식은 바로 요거예요. 산과 염기가,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완전히 중화를 하려면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이 같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산의 몰농도와 산의 부피를 곱하고 그다음에 염기의 몰농도와 염기의 부피를 곱하는데 이 산과 염기가 산 1몰당 수소 이온을 1몰만 내놓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또 가수를 곱해줘야 되고 염기도 마찬가지로 염기 1몰당 OH- 수산화 이온을 1몰만 내놓지 않고 2몰, 3몰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염기의 가수를 앞에다가 곱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총정리. 자, 연습해보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거를 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0.1, 0.2 몰농도 질산 수용액 0.01리터가 완전히 중화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0.02 몰농도 수산화 칼슘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질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질산 1몰이 자, 질산을 물에 녹으면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되겠죠? 질산 1몰은 수소 이온을 1몰 내놓아요. 자, 그러나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CA 플러스 E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은 수산화 칼슘 1몰당 수산화 이온이 2몰씩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가 염기네. 자, 그래서 위에서 아까 전에 봤던 NMV는 N-M-V-식에 따라서 완전히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슘의 부피를 구하면 자, 지금 산은 1가산이니까 앞에다가 그냥 1 곱하고 0.2 몰농도 0.01리터가 있는데 자, 필요한 염기가 지금 이가 염기예요. 이가 염기고 0.02 몰농도인데 아직 부피를 모르니까 V- 이렇게 둔다면 얘를 이제 양변을 이제 단위 같은 거 다 약분시키고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필요한 부피는 0.1리터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로 오늘 배운 거 완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 산이 내놓는 수소 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 이온의 양이 그러니까 몰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2번의 문제 1번. 자, 다음은 산 수용액을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염기 수용액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1번이 0.5 몰농도 염산 10ml가 완전히 중화될 때 필요한 0.05 몰농도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던 식 NMV는 N-M-V- 이 식에다가 한번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염산은 1가산이에요. 1가산. 그래서 가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0.5 몰농도니까 0.5 몰농도 곱하기 자, 부피는 10ml인데 자, 부피를 10ml는 0.01리터인데 자, 일단은 그냥 10ml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할게요. 10ml는 완전히 중화할 때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양. 자, 수산화나트륨도 역시 1가 염기네요. 1 곱하기 농도가 0.05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V-리터.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양변에 몰농도 없어지고 자, 그럼 단위가 지금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도 우리 단위를 밀리리터로 한번 똑같이 통일시켜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똑같이 통일시켜서 답도 똑같이 밀리리터로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고 최종 답으로 나온 리터를 또 밀리리터로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염산 0.5 몰농도인데 내가 지금 반응시키고 싶은 수산화나트륨은 10배
묽은 0.05몰 농도예요. 그러니까 더 10배나 묽은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를 시키고 싶다면 반응할 때 필요한 부피는 10배가 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0.5몰 농도 10ml를 완전히 반응시키고 싶다면 0.05몰 농도짜리는 100ml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양변에 있는 단위 환산하고 이제 숫자를 좀 정리해서 약분시켜서 풀어도 100ml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ml 또는 0.1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0.5몰 농도 황산 수용액.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황산 이가산이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가수로 곱해줘야겠구나 라는 거 하나 염두에 두고 이 0.5몰 농도 황산 수용액 10ml가 완전히 중화될 때 필요한 0.05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 수산화나트륨은 1가 염기니까 자, 이것도 한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이가산이니까 2 곱하기 0.5몰 농도 곱하기 10ml가 있다. 10ml를 다 중화시키고 싶다. 그때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는 수산화나트륨은 1가 염기니까 1 곱하기 0.05몰 농도 곱하기 V-1리터. 똑같이 밀리리터로 한번 맞춰볼게요. 답도 밀리리터로 구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여기서 양변을 정리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또 뜯어볼게요. 자, 0.5몰 농도 10ml가 있는데 내가 반응시키고 싶은 완전히 중화시키고 싶은데 그때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은 0.05몰 농도예요. 자, 그러니까 10배 더 묽은 애로 중화를 시키네요. 자, 10배 더 묽은 애니까 그러면은 용액의 부피는 10배가 더 커야겠구나. 자, 그러면은 10ml 곱하기 10배 더 커야 되니까 똑같이 100ml냐? 요게 아니라 지금 황산 같은 경우에는 황산 0.5몰 농도지만 이것이 황산 1몰당 2개씩 수소이온을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중화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10배가 아니라 10배에 곱하기 2. 왜냐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황산이 1몰당 수소이온을 2개씩 만들고 있으니까 10배에다가 곱하기 2인 20배짜리 20배의 부피를 가지고 중화 반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ml가 아니라 100ml 곱하기 2를 해줄 2배인 200ml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 교과서에서 아까 공식에 넣어서 뭐 양변을 약분해서 뭐 숫자를 넘기고 뭐 약분시키고 막 이렇게 풀지는 않고 그냥 양변을 비교를 해가면서 풀었는데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한 스타일대로 하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한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돌아와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또 풀어보면서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산염기 반응 교과서 페이지 169쪽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진도를 나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귀로 흘려들으면서 졸거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프린터물을 줄 건데 프린터물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어서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